김제시 검산동 한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과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대설 경보가 내린 고창 지역 한 양식장에서 숭어 2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창군은 피해 어장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9년 동안 해외에서 전북으로 복귀한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으로 돌아온 기업은 모두 18곳으로 보석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가는 김제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최근 9년 동안 해외에서 전북으로 복귀한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으로 돌아온 기업은 모두 18곳으로 충남,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석업체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전자 4개, 섬유 2개 등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김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정성주 김제시장. 지난해 성과로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확보와 대기업 두산과의 투자 협약, 인구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다음 가는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시정 방향을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으로 정하고 7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지속 가능한 산업과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첨단 농업과 항만 해양, 교육복지, 품격 있는 문화관광과 신뢰받는 시민 소통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먼저 도시성장 전략 수립과 특장차 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대시민 민생경제협의체도 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농업의 중심지답게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과 빅데이터 센터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새만금은 항만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담았습니다. 전북권 최초의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사업은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확보하여 해양도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새해 김제시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마부작침. 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놓겠다는 김제시 다짐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가 올해 지방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4,7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 64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전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30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김제시는 이미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950억 원 이상 여유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고창군이 대설 피해를 입은 숭어 양식장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한파로 인해 부안면 양식장 3곳에서 숭어 24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물량을 파악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마친 고창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저녁 6시 5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앞부분과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협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4.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 대한 민심의 풍향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김 지사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성공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그동안 현안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8일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의대법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시민이라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도서관에 기부해 책값을 최대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책 가격과 관계없이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영수증과 함께 책을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면 책값을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서점과 공공도서관이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제한 도서관인 책 2권을 매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정읍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무료로 정장과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용품 일체를 대여합니다.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면접이 예정돼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안 출신 가수 진성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부안군에 기탁했습니다. 진성은 지난 7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성은 최근 부안군 공식 SNS에 출연해 자신의 인기곡 보릿고개를 부안으로 기부합시다로 개사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순창군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순창군은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해 18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안군으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듣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운영비 지원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주간 확진자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정부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설 연휴에는 실내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확산세입니다. 또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 고령자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점도 변수인데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백산 인삼 영농조합법인이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홍삼액 50상자를 김제시에 기탁했습니다. 김태엽 대표는 정성껏 만든 홍삼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째 인삼 농사를 지어온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년째 홍삼액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